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아이 빗대아줄 시 우니데아 투뚜로르 프린치파텔로 로무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건데요. 미아이 빗대아줄은 누마냐 최초로 세 개의 공국을 통일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왕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누마냐의 비록 1년간이었지만 누마냐 세 공국이 통일하게 돼요. 미아이 빗대아줄의 시기에 주변 정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미아이 빗대아줄의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upă 20 de ani de la moartea lui Ștefan cel Mare, a început să fie înțeles rolul țărilor române în apărarea creștinității occidentale din Europa. Într-adevăr, turcii, după ce au spus bastionul român, se pregăteau să atace Ungaria și Europa Centrală. 저번 시간에 배운 슈테판 첼 마레가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해서 많이 싸우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이제 유럽의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서유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 루마니아 세 공국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파되었던 루마니아가 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항복하고 오스만 투르크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저쪽 서유럽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눈을 돌려요. 그리고 서유럽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해요. 서유럽과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유럽의 중심부를 갖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요. Ultimul lege ungur, Ludovic al II-lea a făcut eforturi disperate pentru a-și salva țara, slăbită de abuzurile claselor privilegiate. 이 헝가리의 마지막 왕인 루도빅 2세는 자기 나라를 갖다가 헝가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망적으로다가 여러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헝가리는 특권 계층들이 너무 오용을 많이 하고 너무 무리한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헝가리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우타 스프리진ul 레젤루이 폴로니에이 아민틴드 cu tristețe forța Moldovei. 근데 이 헝가리 왕은 결국 이제 폴란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강성했던 몰도바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점령당하면서,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복속국이 된 건 아니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앞에서도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용감하게 싸울 수 없는 슬픔의 상태에 처해 있는 걸 갖다 기억해내면서,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헝가리 왕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포토레아자, 쉬지드 데 아빠라레, 웅가리에이, 시아 폴로니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몰도바와 짜라 로무네아스커는 예전에 헝가리와 폴란드를 지켜주는 벽과 요새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은또 때우나 프린트레 로무니 딘 트란실바니아 레젤레 의시거스야 최이마이 빗대지 꼰두꼬돌이 밀리타리. 그 다음에 항상 이 트란실바니아에 있는 루마니아 사람들 중에서 이 헝가리 왕은 가장 용맹한 군사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군들을 갖다가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용맹한 장군들은 트란실바니아 가장 용맹한 장군들을 항상 루마니아 사람들이었었어요. 노빌리 로무니 피아투 실 라코비처 아우프리밋 pământului ca recompensă pentru curajul lor.
오미의 친수 때 노우제치. 그러니까 트란실바니아에 있던 이 사람은 누군지 다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냥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찾질 않았고요. 피아투랑 라코비쩌라는 사람은 1519년에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로다가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헝가리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아요. 그 다음에 오미의 친수 때 도우제치 후 베스테 테리토리올 세베린 스토프네아 로문을 니콜라의 가르리슬레. 1521년에는 또 세베린이라는 곳에서, 여기 세베린은 이쪽 지역이에요. 트란실바니아 안쪽. 이쪽에 세베린 지역인데요. 이 세베린 지역을 갖다 다스리는 사람이 또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니콜라의 가르리슬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오스만 투르크를 맞아서 용감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한 얘기처럼 이 헝가리 왕들은 이 루마니아 그 장군들을 갖다 등용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를 막아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막아낼 힘이 없어진 거예요. 폴란드가.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르 아퍼라레아 에우로페이 첸트랄레 누세프테아 임프로비자. 이 유럽 중앙 유럽을 갖다가 방어하는 거는 준비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데버라텔레 포르타레체 쩌릴레 로문에 예라우 대자 삐르두테. 근데 이렇게 준비 없이 싸울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 진정한 그 요새의 역할을 했던 쩌릴레 로문에 루마니아 공국들이 힘을 잃고 이제 더 이상 싸울 그 힘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란실바니아, 발라키아, 그 다음에 몰도바 세 공국이 다 힘을 잃었어요. 라모카스크, 여긴 헝가리 쪽 트란실바니아 안쪽인 것 같은데요. 오미의 친수 때 도제샤세 술탄을 솔리만 마그니피꿀 아티스트로스 노누마이 아르마터 취시 스타툴 웅가르. 여긴 지금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술탄 솔리만이 헝가리의 군대만 헝가리 군대만 패퇴시킨 게 아니라 이 헝가리 나라 자체를 갖다 멸망시켰어요. 이 모크시아는 한번 찾아볼게요. 헝가리아 밑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르비아랑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올라가기 전에 이쪽 전투에서 헝가리를 패퇴시키고 헝가리를 거의 무너뜨렸어요. 왕국을. 레젤레 시 플로아레아 아리스토크라제이 시 아우거시 모아르테아 은 아치아 순제로아서 시 데치치버 룹더. 그러니까 왕과 헝가리 왕과 그 다음에 귀족들은 거의 죽음을 많이 맞이했고요. 유혈이 낭자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전쟁에 의해서 이 왕과 그 다음에 귀족들은 다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레가툴 웅가르 아은체탓 서마이 이그지스테. 헝가리 제국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됐고요. 핀드 데비잣 은트레이퍼르치. 이 헝가리 왕국은 세 개로 다 분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슈테판 첼마레가 크루치아다, 그러니까 십자군 정신을 가지고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지켜낼 테니까 같이 도와달라. 이때 안 도와줬어요. 헝가리랑 다른 제국들이 자기네들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이라 그러나? 내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보다는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자기네들 권력
쌓고 뭐 이런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십자군 정신을 갖다가 계승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다가 몰도바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블라제페시가 저기 마테이 꼬르빈, 양쿠데 후네도아라의 아들인 마테이 꼬르빈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요청했을 때 도리어 군대를 안 주고 도리어 십몇 년 동안 블라제페시를 갖다가 감금하기까지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 외세 침입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 이 헝가리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새 지역으로다가 분할되게 된 거예요. 파르티아데 베스트 서쪽은 알로아토 페르디난드라는 사람이 점령했고요. 갖게 되었고요. 이 사람은 프라텔레 루이 카롤 알 도일레아, 카롤 알 친칠레아. 근데 이쪽은 헝가리 왕들이라 가지고 제가 이쪽은 다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이쪽은 모르고요. 그냥 지나가고요. 웅가리아 프로프리오지스쿠 카피탈라사 부다페스트가 있는 데는 어디가 된다면 아데베니 포세시오네아 투르치아스커 파샬르크이라고 부르는데, 이 헝가리의 터키의 터키의 소유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직접 소유하에. 부다가 있던 이 중심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트란실바니아 트란스포르맛 프린치팟 트리부타르 포르찌. 트란실바니아는 남아있긴 했는데 이 트란실바니아는 조공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포르찌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의 궁정을 뜻해요. 오스만 투르크의 궁전에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공국가가 됐다는 거고요. 이하르 꼰투꼬토리 서이 트레부야우 서피에 콘피르마찌 데술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분할됐는데 여기에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술탄, 오스만 투르크 왕의 재가를 얻어야만 돼요. 자기네들끼리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스테판 첼마레의 기독교 국가들이 뭉쳐서 이슬람을 막아내자 하는 십자군 정신을 갖다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다가 유럽은 이슬람의 발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첼레트레이쩌리 로문의 몰도바, 블라키아, 시트란실바니아, 세아플라우, 아툰치은, 아취아시, 시뚜아찌에, 트리부타레, 포르찌, 다르, 으시, 버스트라우, 머까르, 리베르타테아, 데 오르가니자레. 역시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의 세 공국도 몰도바, 블라키아, 트란실바니아 세 공국도 역시 오스만 투르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공국가로 전락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조직적인 자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 내적 자유는 자치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치아스토 오르가니자레 폴리티커 부티아 두체 구 팀뿔 라 우니레아 첼로르 트레이쩌리 루크로 데카레 세테메아 솔리만 시데 아체아 멘치네아 푸테르니커 가르니조아네 라 그러니쩌 펠로 아치아스타 블로클 로문 은체페아 서피에 레크노스쿠가 포르짜 폴리티커. 근데 이 각각의 정치적 조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 조직만 남아 있는 건데요. 이 세 국가가 군대도 별로 없고, 정치적 세 국가는 항상 하나의 나라로다가 뭉칠 시간을 갖다가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솔리만, 오스만 투르크의 왕이 볼 때는 이거는 있어서 안 될 일이에요. 거기에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솔리만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세 국가의 보초라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를 할 수 있는 그 보초병들을 갖다가, 강력한 보초병들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놔요. 각 지역마다. 이 세 국가의 각 지역마다. 그냥 이 루마니아의 블록들은, 루마니아의 조각들은 그냥 정치적 조직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라든가 강력한 외세와 투쟁하는 그런 그 역할이 아니라 그냥 정치 조직으로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거의 조공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에게. Abiatunci suverani europei și-au amintit de originea latină a acestui popor. 근데 겨우 그때서야 이제 그 유럽의 그 많은 그 국가들은, 자치국가들은 그냥 이 루마니아 민족의 라틴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기억해냈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Acești capitani au continuat să apară în istoria română a secolului al XVI-lea. 다음과 같은 그 장군들이,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루마니아를 16세기에 이 루마니아를 갖다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계속 지속하게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장군들은, 그러니까 왕이죠, 왕.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몰도바에서는 네폿 알루이 스테판 철마레, 스테펀 있죠? 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갖다 지켜내려고 하고요. 오미의 친수 때, 오미의 친수 때, 도우제시샵 때, 1517년부터 1527년까지 재위했던 사람이고요. 이 스테판 철마레의 조카였었어요. 이하 은빈 스테크테버우리 빼뚜루치. 몇 번 이제 터키랑 싸워서 이겨요. 알트 프린치파 때, 몰도바 알트 프린치페, 다른 또 왕, 그 뒤를 이은 왕인데, 빼뚜루 라레시, 오미의 친수 때, 도제시합 때, 오미의 친수 때, 트레제초프트. 27년부터 1538년까지. 그 다음에 1541년에 한 번 또 제위하는데요. 피우 네 레지티 알로이 슈테판. 이 사람 빼뚜루 라레시는 그 슈테판 철마레의 그 적자예요. 아붓 운 콤플릭트 아르맛 꾸 솔리만. 오스만 투르크 왕 솔리만이랑 그 군사적인 전투를 갖다 몇 번 치러요. 다른 마이알레스 이완 보더 첼비테아즈. 이완 보더 첼비테아즈는 그 뒤에 1527년부터 74년까지 이 사람은 짜라 로무네아스커 쪽 같은데요. 찾아봐야 돼요. 몰도바의 왕인데, 여긴 또 헷갈리게 해요. 이 사람은, 이 집권이 1572년부터 1574년까지. 그 왕인데, 여기 잘못 썼어요. 요걸 갖다가 오타가 났는데요. 여긴 72년부터 74년까지. 이 유한보더 첼 비테아즈 또는 유한보더 첼, 여기서는 이제 첼 꿈플리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첼 꿈플리트, 아주 용맹한 유한보더라는 뜻이고요. 까레 아트레꽃 꾼 풀제르 프린 이스토리아 몰도베이. 몰도바 역사에 잠깐 갑자기 그냥 번개처럼 등장했는데, 시아 데벤이 첼레브르 프린 제니울 밀리타르. 그 군사적인 그 천재성으로 인해 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시프린 꾸라줄서우 엑스트라 오리지널. 그의 또 그 특별한 용맹성으로 인해서 유명해졌는데, 아포스 첼깔의
사근딧 은모드 세리오스 서테르미네 구스프레마치아 투르치아스커. 터키의 패권을 갖다가 터키의 패권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다 진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제 조공 안 바치고 뭐 이런 거예요. 터키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하겠다. 빅토릴레 살레 다커 아벤 베데레 누머를 레두스 알투르 벨로르 파르데 네크레주트 아니미치 대마의 물테오리 아르마테 은트레지 시니초다토 누아포스트 은프룬트. 이 사람은 적의 군대 숫자를 갖다 어느 정도 줄였는지 이걸 보면은 믿지 못할 정도로다가 잘 싸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의 전체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근데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빅티마 아우네이 뚜라더리 아무리 은모드 트라직.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여기 배신에 의해서 내부적인 배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시아꿈 아베아 써모하러 끝집아 아니마이트르지우 몇 년 뒤에 운을 딘들의 최이마이 마리 프린치피 로문이 미아이 빗대아주 마치 미아이 빗대아주가 몇 년 뒤에 똑같이 그렇게 배신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갖다가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사람도 이요한 보도철 빗대아주도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아이 빗대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아이 빗대주의 전 세대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이 미아이 빗대아주라는 이 아체스트 프린치페 이 왕은 사우르갓 페트론 몬테니에이 은 오미에 친수 때 노데시트레이 이 발라키아 공국의 왕으로다가 처음에 등극했어요. 1593년에 은투르 모멘트 은카레 에우로파 뻐레아 서세 프레거테아스커 딘노 서이 레스핀거 페투르치. 그러니까 유럽이 다시 한번 터키를 갖다가 몰아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시기에 이 블라키아 공국의 블라키아 공국의 왕위에 올라요. 은트라데벌 은파라토 루돌프 알 도일레아 라 은뎀눌 빠페이 시 스퍼투이 때 이해주있지 아크레아 리가 안티 이슬라미꺼 구 아주토를 프린치파텔로르 몰도베이 시 트란실바니에이. 그래서 그때 루돌프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루돌프 2세는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교황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교황의 요구와 그 다음에 제수잇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예수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회의 조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 이슬람 동맹을 갖다 결성하고자 해요. 그때 도움을 요청했던 게 몰도바 공국이랑 트란실바니아 공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아이 아데라 딘토아타이니마 라치아스타 폴리티커 안티 무슬마너 이 반무슬만 정책에 진심을 다해서 참여해요. 이 미아이 빗대아주리. 그 다음에 아레프잣 서플러테아스커 임퍼짓 콘스탄티노폴루이 시 은 오미에 친수 때 노이데치 파트로 아홉지는 프리멜레 빅토리 콘트라 트루칠로르. 미아이 빗대아주는 처음으로 다 이제 콘스탄티노폴 그러니까 이스탄불이죠. 터키 왕궁에 조공 바치는 거를 거부해요. 그 다음에 1594년에 터키를 상대로다가 처음으로다가 승리를 거둬요. 투퍼 우난 도버릇 오 아르마터 콘시타라빌러 라 껄루거레니. 이 껄루거레니에서 1년 뒤에는 또 1594년 여기서 1년 뒤 1595년에는
껄루거랭이라는 곳에서 또 오스만 투르크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요. 껄루거랭이는 여기 부쿠레스트 밑쪽에 있는 곳이에요. 문테니아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Această victorie i-a adus mare faimă în toată lumea creștină și i-a atras stima împăratului Rudolf al II-lea. 이 승리로 인해서 이 기독교 국가들, 모든 기독교 국가에 또 명성을 얻게 되고요. 거대한 명성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루돌프 2세의 루돌프 2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요. 끝집아 아니 마이트르지우 짜라사 세 부쿠라 데 리베르타 테 데플리너. 몇 년 뒤에 이 미알비테아줄의 나라인 그 블라키아 공국은 완전한 그 자유를 갖다가 자유를 갖다 만끽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공을 바쳤었는데. 다르은 오미의 친수 때 노우데시 노우어 1599년에 프린치펠레 트란실바니에이 시지스문트 바토리 아레룬cat 라트론 은 파보아레아 프라텔루이서우 안드레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599년 당시에 트란실바니아의 그 지도자였던 시지스문트 바토리가 자신의 왕자를 갖다가 자신의 왕위를 자기 형제인 안드레이한테 물려줘요. 물려준 건지 뺏긴 건지 모르는데 왕위를 갖다 넘겨주게 돼요. 근데 이 안드레이는 까레라 은스트른서 레고트로 쿠폴로니아 폴란드랑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슈보이아 라 은뎀누 아체스티아 성계의 빠체 쿠술단을 폴란드 왕의 그 왕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시도를 해요. 트란실바니아의 안드레이가. 이거는 미하이 빗대아줄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갖고 대아체아 미하이 예라 아메니cat 서러무너 은 체르꾸잇.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미하이 빗대아줄인데 짜라로문데아스커만 오스만 투르크와 적대관계에 있고 싸우고 있고,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에 복속하고 평화협정 맺고, 또 이 몰도바가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여기 밑에는 다 지금 그 오스만 투르크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니까요. 이곳이 다 오스만 투르크와 평화협정을 맺은 자기 혼자만 이 짜라로문데아스커 발라키아만 이 고립돼 남는 걸 갖다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 압력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고립되는 게 싫어가지고 다르 빗대아줄 프린치페 그 용감한 왕인 미하이 빗대아줄은 버전드 페리꼴 이 위험을 갖다가 직면해요. 위험을 갖다가 느끼고 아체룻 페르미시우네아 음파가톨루이 아트라베르삿 까르파치 음프런트 아르바탈루이 바토리 라 셜림버르 그래갖고 그 신성노마 제국 왕의 허가를 받고 이 까르파치를 갖다 넘어가기로 해요. 까르파치를 넘어서 이 셜림바르라는 곳에서 여기 셜림바르도 찾아야 되는데요. 안쪽이에요. 시비우 근교. 그러니까 까르파치를 넘어서 이 셜림바르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러서 바토리 군대, 안드레이 바토리의 군대를 갖다가 이겨요. 싸움에서. 그러고도 시사 프로클라맛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미하일 빗대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이에보드 알 트란실바니아의 영주다. 트란실바니아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Și pentru că în Moldova tocmai se urcase pe tron un principe care era de acord să plătească tribut turcilor și era influențat de politica polonezilor ce nu aderau la cruciadă. Mihai a intrat cu trupele sale în țara vecină, a ocupat-o și l-a expulzat pe principe. În 1600, Mihai Viteazu era șeful politic al întregului popor român, care, de la începutul istoriei moderne, fusese divizat în 3 principate. 그 다음에는 이 몰도바가 그때 예레미야 모빌러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이 왕이 그 왕제에 올라요. 그 다음에 이 몰도바 왕은 예레미야 모빌러라는 몰도바 왕은 그 터키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해요. 근데 이 왕은 폴란드의 정책에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와 화친 정책을 하던 폴란드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 모빌러가 폴란드가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한테 조공 바치기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몰도바 왕이 또 십자군 정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하는 거를 또 반대해요. 거기에 오스만 투르크 대항하는데 협력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미하이가 군대를 이끌고 이 자기네 옆 나라인 몰도바를 침략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몰도바를 갖다가 공작하고 그 예레미야 모빌러를 갖다가 추방해내요. 그게 160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미하일 빗대아주는 그 새 공국, 아까 먼저 트란실바니아를 점령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발라키아의 왕이면서 트란실바니아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몰도바를 점령했고, 그래갖고 새 나라를 점령하게 돼요. 근데 이 새 나라는 이 누마니아 새 나라는 그 공국이 생길 때부터 세 개로 갈라져 있던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로다가 통일시키게 돼요. Mihai Viteazu el înțelese că pentru a realiza misiunea sa istorică, națiunea română trebuie să fie unită într-un stat unic. 미하일 빗대주가 이해하기로는 자신의 그 역사적인 그 임무,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몰아내는 그 임무예요.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누마니아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다 합쳐져야만 된다.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누마이 아체스트 스tat putea constitui un obstacol definitiv contra atacului musulman. 그러니까 이 하나로다가 합쳐진 그 강력한 국가만이 그 무슬만의 공격을 갖다가 영원히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미하일 빗대아주가 쓴 말인데요. Tot ceea ce am făcut a fost pentru credința creștină.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갖다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미하일 빗대아주가 쓰고요. Văzând ce 수페레아우 메레오 비에치 크레스티니. 내가 이 불쌍한 이 기독교인들이 항상 고통을 받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다. Am început să ridic cu mare greutate această sărmană țară. 나는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불쌍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웠다. Care este a mea, 이 나라는 나의 나라고, pentru a face din ea un scut pentru întreaga lume creștină.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는 그 스쿠트, 요거는 방패란 뜻이에요. 이 나라는 방패가 될 것이다.
모든 기독교 세상을 위한 방패로 삼을 것이다. 내 나라를 갖다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불쌍한 그 기독교 그 세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한테 맨날 그 공격당하고 맨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이 기독교 세상을 갖다 내가 이 루마니아 세공국을 하나로 합쳐서 구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Ideea misiunii istorice a României ca fortăreața a Occidentului creștin a fost mereu latent în conștiința tuturor marilor principii români. 여기도 중요한 말인데요. 이 루마니아의 그 역사적인 임무는 그 서방 세계를 갖다가, 서방 기독교 세계를 갖다가 막아주는 요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요새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은 이 루마니아의 모든 그 위대한 그 지도자들의 그 마음속에 항상 숨어 있었어요.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어요. Dar a fost nevoie de secole pentru ca lumea să înțeleagă necesitatea istorică a unității principatelor române, fără de care nu se poate edifica nimic durabil, atât în Europa Centrală cât și în cea Orientală. 근데 이 세 국가가, 세 공국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갖다, 역사적 필요성을 갖다가 인식하기까지는,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근데도 이 부분은 그 유럽, 중앙 유럽이랑 그 다음에 동유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그 세 국가가 뭉쳐야 되는데도 이런 세 국가를 갖다가 이 창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근데 미아이 아포스 아사시낫 프린트라다레, 미아이도 아까 봤던 이완 저기 요한 보더 철 빗대아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오스만 투르크와 싸우다가 나중에 내부의 반란에 의해서, 그 내부의 그 배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요. 역시 이 미하일 빗대아줄도 암살당하게 돼요. 프린트라달의 내부 배신에 의해서. 은 오미에스 사슬 때 운후 1601년에 대운 제네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에 있는 그 장군에 의해서, 장군의 그 음모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스페 우니레아 로무닐로르 아포스트 딘노 아무나토, 그래갖고 로마니아 공국들의 그 통일은 다시 연기가 돼버려요. 몇백 년 뒤로 연기가 돼버려요. 결국은 1918년이 돼서야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세 공국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다르 이스토리아 세 러즈브나. 근데 역사는 결국은 여태까지 있었던 이 현상에 대해서 복수를 감행했다. 역사는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도이데치테 아니 두퍼 모아르테 알루이 스테판 철말에 뚜르치 디스트루제아우, 요거는 잘못 썼고요. 디스트루제아우 레가툴 웅구르. 스테판 철말에 죽은 지 20년 만에 그 헝가리아
헝가리 제국은 파괴가 돼버렸고, 부다페스트는 터키의 영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오브제치 대안이 두퍼 모아르테아 루이 미하이 빗대아주. 미하이 빗대아주가 죽은, 그 다음 미하이 빗대아주도 역시 기독교의 기독교 새 공국을 갖다 통일해서 기독교의 서방 기독교의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뚜르치 아우 아스쉐디앗 비엔나를 갖다가 공성해버려요. 80년 뒤에. 미하이 빗대아주 죽은 뒤 80년 뒤에. 근데 이때도 서유럽이 이 비엔나 공성회에서, 여기 비엔나인데요. 서유럽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어요. 누마이 아툰치 아포스트 은젤레스 롤룰 데스퍼슈라 데 로브니 까레아우 프로보카 로비뚜리 때리빌레 임바다 또룰루이 까레아우 음피에디캇 끝에바세 콜레 마르슐 빅토리오스 꺼트레 이니마 에우로페이 까레 니치오다토 누시아 프레쿠페짓 쓴젤레 시아우다 또툴 펜트루 살바레아 크레딘제이 크레스티네 시아 치빌리자제이 옥시덴탈레.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역사의 복수가 일어난 이후에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이후에 세상이 이 누마냐 공국들의 그 역사적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마냐 이 세 공국은 그 무자비한 침략자들의 침략을 갖다 잘 방어해냈고, 그 다음에 몇 세기 동안에 이들이 유럽의 심장부로 진군해 나가는 거를 막아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피 흘리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갔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누마냐 세공국은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지켜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또 서유럽의 문명을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300년대 말기부터 1300년대 말기부터 160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300년 동안을 300년 동안을 이 루마니아의 새 공국은 오스만 투르크가 서유럽으로 진군하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서유럽의 기독교 문명은 다 파괴되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8세기에는 이미 700몇 년에는 요쪽 아랍 쪽이 스페인을 점령했고요. 그 뒤에 들어온 오스만 투르크 무슬림이 또 이쪽을 다 점령했었어요. 위쪽도 점령했었고. 근데 유일하게 누마니아만 점령을 못하고 누마니아 세공국이 막아주는 바람에 이 진군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어요. 계속 후방을 갖다 공격해줬기 때문에. 이 진군하려고 그러면 비엔나 더 위쪽으로 진군하고 싶어도 오스만 투르크가 더 위쪽으로 점령을 넓혀나가고 싶어도 이 나라가 루마니아 세공국들이 후방을 자꾸 공격하니까 후방 군대 보급로를 공격하니까 이 원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가 없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그러니까 이런 누마니아 세공국의 그 역사적인 그 역할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한번 이제 누마니아 세공국을 통일했던 왕인 미하이 빗대아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번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일 빗대아줄이에요. 1558년에 태어나서 1601년에 사망했고요. 발라키아는 1593년부터 1601년까지, 트란실바니아는 1599년에서 1600년까지 1년 동안이요. 몰도바는 1600년, 딱 1년만. 요 1년간에 1600년. 그래서 160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루마니아 역사상. 루마니아 새 공국이 상징적으로 처음으로 통일한 해. 미하일 빗대아줄에 의해서. 트라시바의 안드류 바토리를 몰아냈었고요. 몰도바에서는 이에레미아 모빌러를 몰아냈고요. 발라키아에서는 전임자. 후임자는 여기 중요하지 않고요. 에레미아 모빌러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하일 빗대아줄의 출생행활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의 아버지가 발라키아 공국의 왕이었던 퍼트라슈쿠 첼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름 모를 그리스 상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미하일 빗대아줄의 아버지로 알려진 퍼트라슈쿠 첼분의 사망연대는 1557년인데 미하일 빗대아줄은 1558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비잔티움의 칸타쿠지노 가문의 딸인 테오도라 왕비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칸타쿠지노 가문은 어머니 가문이에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드 2세가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기 이전에 2명의 왕을 배출했던 명문 귀족 가문이었다. 미하일 빗대아줄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퍼트라슈쿠 첼분의 병상에 있을 때 그를 돌보았던 후처였기 때문에 루마니아 역사가들은 미하일 빗대아줄이 퍼트라슈쿠 첼분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를 발라키아 공국의 드러쿨레시티 왕가의 후예로 인정하고 있다. 미하일 빗대아줄은 그의 별칭인 빗대아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용맹스러운 왕이었다. 빗대아줄은 루마니아 말로 힘이 강하고 빠르고 용맹하다 이런 뜻이 말이고, 그는 처음부터 왕이 후계자는 아니었고 말단 벼슬 자리를 전전하면서 왕실과의 관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하일 빗대아줄은 1588년 미흐네아 뚜르치돌 왕의 휘하에서 겨우 스톨릭 지위를 맡았다. 스톨릭이라는 지위는 왕의 식사 책임자 겸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나 보기 위해 먼저 맛을 보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알렉산드루 첼로우 왕의 집권기인 1593년에 크라요바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얻고 나서 비로소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게 되었다. 미하일 빗대아줄은 크라요바 지방에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자마자 콘스탄티노플의 제주를 통해 오스만 트리크의 황제를 만났다. 솔리만 만난 거예요. 그는 황제에게 막대한 양의 뇌물을 바치고서 1594, 처음에는 이 미하일 빗대아줄이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긴 좀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오스만 트루크와 싸웠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근데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 이 루마니아 공국들의 왕은 1500년대부터는 다 이 오스만 투르크 또는 헝가리 또는 폴란드의 재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블라키아는 터키의 재가를 받아야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다 일단 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황제에게, 그 오스만 투르크 황제에게 막대한 양의 뇌물을 바치고 1593년 10월에 발라키아 공국의 왕자에 오른 거예요. 발칸 반도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이 강대하던 1500년대 이후에는 발라키아 공국에서 왕이 되려면 오스만 투르크 황실의 재가를 얻어야만 했기에 미하일 빗대아줄도 그 과정을 따른 것이었다. 미하일 빗대아줄은 비록 오스만 투르크의 재가를 얻어 발라키아 공국의 왕이 되었지만 항상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서방 기독교 국가들과 친밀하게 교류하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제안한 신성동맹에 트란실바니아의 지기스문트 바토리와 몰도바의 아론 보다가 참여하자 미하일 빗대아줄도 발라키아 대주도, 이때 당시에는 트란실바니아와 몰도바도 여기 참여했었어요. 신성동맹. 이거 이제 마지막 십자군. 1594년에 반 오스만 트리크 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발라키아 공국이 반오스만 티르크 동맹에 참여하자마자 한 달 뒤에 부쿠레스트에 주둔하던 오스만 티르크 진영에서 외국 출신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미하일 빗대아주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다뉴브 하류의 티르크 요새들을 공격하여 푸티네이유, 스탄데시티, 세르포테시티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요거는 지금 어딘지 요 밑부분이에요. 여기 다뉴브 요 밑부분이에요. 요쪽 지역. 요 밑지역을 갖다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루스치우클루이 요새를 전소시키기도 하였고, 루스치우클루이 요새도 아까 가리켰던 이 밑에 부분이고요. 1595년에는 약 16,000명의 발라키아 군대를 이끌고 트란실바니아의 군대 약 7,000명과 합세하여 껄루거레니 전투에서 오스만 티르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 껄루거레니 아까 얘기했던 요 밑에 지역이에요. 껄루거레니 전투. 아까도 좀 아까 설명했었고요. 그러나 이어진 오스만 티르크의 반격으로 인해 산악지대로 잠시 후퇴하였지만 트란실바니아와 몰도바의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 뚜르고비시테, 부쿠레시티, 지우르지우 등지에서 오스만 티르크의 군대를 몰아냈다. 요 지역은 문테니아 지역이에요. 뚜르고비시테, 이쪽 뚜르고비시테, 뚜르고지우, 이쪽 지역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좀 미하일 빗대아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인데요. 미하일 빗대아줄의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라키아의 재정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500년대 이전에는 몽둥이, 낫, 삼지창 등으로 무장한 농민군들이 게릴라전에서 전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화약 무기가 발전하여 소총이 등장하고 대포의 위력이 강해진 1500년대 말기에는 농민군들은 더 이상 전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화약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용병을 외국에서 불러와야만 했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봉급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하일 빗대아줄은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취하자 많은 농민들이 농로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요건 좀 미하일 빗대아줄에 대한 내부 정치,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내부 정치가 안 좋아진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지에는 오스만 티르크와 용감히 싸운 미하일 빗대아줄을 찬양하는 민요들이 전승되어 오는데, 정작 루마니아에서는 그를 칭송하는 노래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근데 이상하게 진짜로 루마니아에서는 미하일 빗대아줄을 칭송하는 노래들은 별로 없어요. 민요들이. 그렇지만 하여튼 루마니아 농민들에게는 조금 피해가 갔지만,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다가 새 공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다 칭송을 받고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외국 용병을 고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미하일 빗대아줄은 조공을 바치기로 서약하고 1598년에도 오스만 티르크와 화친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오스만 티르크의 적대국인 합스부르크 군주국에도 제국의 예를 다하겠다는 협정을 맺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협정을 맺은 거고요. 그다음 중세 루마니아 세공국의 통일. 미하일 빗대아줄의 업적 중 가장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중세 루마니아 세공국인 발라키아, 트란실바니아, 몰도바를 잠시나마 통일하였다는 것이다. 1599년에는 루마니아 세공국들이 군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였다. 트란실바니아에는 안드레이 바토리가 폴란드 제국에 충성하기로 맹세하였고, 몰도바에서는 이에레미아 모빌러가 역시 폴란드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반오스만 티르크 동맹을 약화시켰고 1594년에 맺은 신성동맹의 파기로 이어졌다. 미하일 빗대아줄은 이때 다치아 이걸 갖다 세우고요. 고대 다치아 영토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우선 1599년에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에게 사신을 보내어 트란실바니아의 왕위 자리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몰고 트란실바니아를 침공하여 안드레이 바토리의 군대를 부조우에서 패퇴시키고, 요거는 부조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부조우는 저쪽 다른 쪽인데, 여기가 아니라, 요건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부조우가 아니라 이쪽, 이 시비우 근교예요. 시비우 근거. 이
셀린버르란데요. 셀린버르. 요거는 잘못 쓴 거예요. 셀린버르. 요거는 잘못 썼고요. 셀린버르라는 데서 패퇴시키고 알바 이올리아로 입성해. 근데 알바 이올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지역 연구 시간에도 할 건데, 이 알바 이올리아라는 데도 들어가요. 여기 루마니아에, 요 트란실바니아의 가운데 있는 또 알바 이올리아를 들어가요. 근데 이 알바 이올리아는 1600년에 이 미하일 트란실바니아를 점령했을 때 처음으로 여기서 다스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1918년 이 트란실바니아가 루마니아에 완전히 합병될 때, 그때 헝가리가 여기 와서 조인을 했어요. 거기다가 트란실바니아를 루마니아에 양도한다 하는 협정서에다가 사인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알바 이올리아는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알바 이올리아 입성에 트란실바니아의 왕제에 올랐다. 다음 해인 1600년에는 몰도바에 진군하여 바커우에서 예레미야 모빌라의 군대를 맞아 대성을 거둔 뒤 몰도바의 왕위도 차지하였다. 여기가 이제 그 몰도바로 진군한 곳이 이 바커우예요. 그쪽 위에 바커우. 여기 있쪽이요. 왜 안 나오죠? 바커우 지역으로다가 올라가서 바커우 지역에서는 또 몰도바 군대를 이기고 예레미야 모빌러를 이기고 또 몰도바의 왕위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왈라키아, 트란실바니아, 몰도바가 이렇게 세 공국이 통일이 돼요. 그때 이 밑은 오토만 제국의 영향력하에 있었고요. 밑에 지역은 오토만 제국. 위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은 폴란드 제국. 이 1600년에 이렇게 통일을 한 거예요. 통일 이후에 주변 강대들은 미하일 빗대아주를 이룩한 중세 루마니아 세공국의 통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트란실바니아 합병을 눈감아주기로 약속했던 합스부르크는 막상 미하일 빗대아줄이 트란실바니아를 점령하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고, 폴란드는 몰도바에서 행사하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다. 오스만 티르크 역시 발라키아가 강성해져서 자신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거기다 국내에서도 미하일 빗대아줄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졌다. 특히 트란실바니아의 세쿠이족과 사스족, 그리고 마자르족 출신의 대귀족들은 그의 통치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미하일 빗대아줄의 군대가 트란실바니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을을 무자비하게 약탈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600년에 트란실바니아에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사병을 이끌고 미하일 빗대아줄에게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미하일 빗대아줄은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채 트란실바니아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모빌러 가문이 폴란드 군대의 도움으로 몰도바에 들어와 미하일 빗대아줄을 쫓아내고 이에레미야 모빌러를 왕위에 복권시켰다. 모빌러 가문과 폴란드 군대는 몰도바의 왕위를 되찾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하일 빗대아줄을 발라키아 왕자에서 강제로 퇴위시키고 시미온 모빌러를 발라키아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미하일 빗대아줄의 죽음. 떠돌이 신세가 된 미하일 빗대아줄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합스부르크의 우호적인 지기스문트 바토리를 트란실바니아의 왕이 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에 루돌프 2세는 미하일 빗대아줄에게 바스타 장군을 보내 함께 트란실바니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합스부르크 왕이 이 바스타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스타 장군이 배신을 해요. 트란실바니아의 공격에 성공한 미하일 빗대아줄은 약속대로 지기스문트 바토리를 트란실바니아 왕자에 등극시키는 대신 이때 이제 미하일 빗대아줄이 또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기스문트 바토리를 갖다가 트란실바니아 왕자에 등극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빌려준 군대를 갖다가 몰고 발라키아를 공격하여 시미온 모빌러를 퇴위시키고 왕위를 되찾는 데 성공한다. 마치 루마니아 세공국의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미하일 빗대아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난 루돌프 2세는 몰래 사신을 보내 미하일 빗대아줄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하일 빗대아줄은 결국 1601년에 트란실바니아의 뚜르다 근교에서 바스타 장군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요 누마니아 위쪽 뚜르다 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 아이고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서 이 루돌프 2세가 보낸 바스타 장군에게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만이 수군만이 발라키아 장군 중 한 명에게 수습되어 트르고비시테 근교의 데알로 수도원에 안치되었다. 나중에 이 누마니아의 수도인 이 발라키아의 수도였던 트르고비시테로다가 옮겨와서 이 죽음은 이쪽 투르다에서 옮겨와요. 발라키아로. 그렇게 되고요. 그의 묘지에는 어떻게 써있나 하면 몰도바 트란실바니아 짜라로무네아스커의 위대한 왕이었던 기독교인 미하이의 머리가 여기에 안치되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하이 빅데아줄은 현재 누마니아 영토 안에 있던 중세 세공국인 발라키아 트란실바니아 몰도바를 최초로 통일했던 위대한 왕이다. 통일은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었지만 그가 이룩했던 세공국의 통일은 현재의 루마니아가 형성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담당했다. 루마니아의 거의 전 도시에 적어도 하나 이상 그의 동상이 서 있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여기까지고 중세의 역사는 거의 이 미하이 빅데줄로다가 끝이 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이후의 왕들은 거의 그 역사상으로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 뒤에는 이제 중세 농민들 반란이 일어나고,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계속 수탈당하고, 그 암울한 역사가 이어져요. 1600년 이후부터 1800년대, 1856년인가요? 56년인가? 57년인가? 다시 이오안 쿠자가 등장해서 요건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 시절까지는 200년 동안 250년 동안은 굉장히 또 암울한 또 시기가 찾아와요. 요 시기의 역사는 사실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그런데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공부해 가지고 시절의 역사를 갖다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미하이 빅데아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